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10년차 직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직속 상관과 크고 작은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뭐 상관이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기려고 하지만 오늘 이 일이 터졌습니다. 상관이 제 개인톡으로 금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저는 흡연자이긴 하지만 주변에선 제가 흡연자인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이 정해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만 피우고요. 흡연 후에는 양치도 하고 향수도 사용합니다. 업무로 뭐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빠도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건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라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흡연자인데 직장 상사로부터 금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 메시지를 받은 상황인데 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가 90년대는 그때는 이재용 님도 잘 아시겠지만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다 있었어요. 훔쳐서. 코미디언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잖아요. 다들 태우고 계셔. 그럼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연기를 다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고 뭐고 막 그게 싫은 거야. 그 냄새도 싫고 막 짜증나잖아, 솔직히. 담배 재떨이 비우고 와 이러면 그것도 내려 버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양치도 열심히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근데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게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나 봐. 금연, 흡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못 피우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직장 생활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학연, 지연 그리고 다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면, 예. 담대 인연.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일정 부분 뭐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상사분을 또 비흡연자시니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 방식이 너무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 역시 흡연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기호의 영역인데 네. 이걸 터치한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네. 이 직장 상사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어요. 이거 약간 선 넘는 조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일단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넘었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연을 제한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이 왜 필요하냐면 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자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누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일단 상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냐 이걸 일종의 마치 제안인 것 같이 하지만 명령처럼 들릴 수 있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다른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는 맞아.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 사연을 보낸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나에겐 침범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접하게 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생각이 저는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좀 싶어서 맞아. 한번 이 사연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뭐 흡연 싫어하는 건 근무 중 자리 비우고 냄새 때문인 듯 이런 말이 있고 관리 잘하면 문제될 게 있나? 님이 이게 싫어서 그러는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흡연 싫어하는 건 근무 중 자리 비우고 냄새 때문이지 관리 잘하면 문제될 게 있나? 님이 싫어서 그런 듯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뭐래도 믿고 이쁜 사람은 뭐래도 뭐래도 있다. 그럼요, 뭐 그럼요. 이런 뜻인 것 근데 같은데. 또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를테면 네. 대찐내가 너무 많이 나. 어. 아니면 그 아. 옆에서 근무를 하는데 입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렇지. 약간 구토가 유발될 정도야. 아니면 담배를 너무 자주 피워가지고 그 자리를 비우는 일이 전체 8시간 중에 7시간 반이야. 아유. 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만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냄새 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흡연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쵸. 이 정도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미운 털 박힌 사람에게 마치 하나의 조건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건 이게 막 비듬이 막 떨어지고 냄새가 막 흩날리고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이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네. 사실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얘기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댓글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사의 네.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부서 전체 의견인지 이거를 조금 판가름을 해봐야 된다. 맞아. 업무 영향 측면에서 보면은 뭐 흡연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업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냄새, 뭐 아무리 뭐 양치하고 뭐 향수를 뿌린다고 계속 해도 냄새가 이 특히 나더라고. 여성분들이 후각 예민하시잖아요. 나요. 이거 바로 알아챕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뭐 업무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이 직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뭐 또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서도요 흡연을 둘러싼 갈등 유독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신경전도 뭐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스터디 카페에서 벌어진 갈등이 온라인 찬반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네. 스터디 카페 출입문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제발 담배 냄새를 빼고 들어와 달라. 그렇지. 불만이 적힌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었고요. 네. 그 위에 실내에서 피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흡연자의 반박글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제 가족, 친척들 다 담배를 안 펴요. 어.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면 길거리도 흡연 구역이 있어. 있죠. 흡연 구역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잘 없어. 왜? 자기한테 냄새가 밴다고 아. 밖에서 다 싫어서. 피고 있는 거야. 그럼 지나간 사람들 얼마나 싫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담배를 피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죠. 필 수 있죠. 스트레스 풀리고 뭐 소화된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 피는 분들 입장을 또 들어보면 아니 나 어차피 담배 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에 이미 간접세나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흡연 구역을 많이 확충을 해주든가. 대체 어디 가서 흡연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양쪽 입장을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네. 저도 희한하게 제 친구 중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친구가 있어요. 예. 네. 그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오면은 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 배요. 그래서 집사람이 담배 어디서 이렇게 담배 냄새를 묻혀왔냐고 그래. 근데 정작 그 친구는 별로 몰라. 냄새가 또 안 그럴 수도 나요. 있어. 너무 그래서 익숙해서. 희한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꽤 있죠. 여러분 아마 택시 탔을 때 네. 딱 탔는데 완전히 있어. 담배 냄새 꽉 차 있는 경우 아마 경험해 보신 적 맞아요. 있으실 겁니다. 네. 특별히 비흡연자가 아니라 네. 흡연자라도 내가 택시를 딱 탔는데 이런 냄새가 나면 참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무 환경 우리가 보통 하루에 적게는 8시간 많게는 11시간까지 함께 공동 공간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담배 냄새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또 심할 정도로 난다는 건 단순히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간접 흡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기가 있는 집에서 아빠가 만약에 뭐 담배를 피우거나 엄마가 담배를 피운다 그런 경우는 아이를 밖에서 냄새를 빼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이 묻은 냄새들이 기본적인 간접 흡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세를 낸다 얘기하지만 이 간접세가 우리가 입는 간접 흡연의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는 끼연, 애연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새는 이게 흡연이란 말로 다들 단어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금연이 좋기는 한데 금연의 가장 핵심에는 금할금자도 있지만 절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절제이자 동시에 타인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매너에 관련된 부분이라 적어도 냄새가 많이 나는 환경 혹은 냄새가 많이 풍기는 이런 종류의 관련이라고 그러죠. 말아서 피우는 이런 종류의 담배는 아무래도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긴 하는데 전자담배도 간접 흡연이 된다고 하니
차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 분위기가 흡연보다는 금연을 많이 제한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얘기는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상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상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제일 먼저는 이 상사가 말씀하신 부분이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권리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균적인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가 이런 대단히 어쩌면 약간 사적일 수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요. 담배를 피워야 능률이 오른다고 솔직히 말하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맞아요. 이런 조언도 있었는데 글쎄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뭘까요? 네, 상사랑 다투는 것의 마지막은 그냥 퇴사입니다. 아. 퇴사 또 승진 누락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사실 아유, 우리가 어떡해.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이다. 부장님, 제가 올해 부장님 말씀 듣고 올해 목표는 금연으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렇지. 이 정도의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신다면 사실은 갈등은 최소화하고 나름 그래도 1년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짝 숨죽여 살아가는 순간도 있다는 거. 그러나 조만간 기다리세요. 곧 부장 되실 겁니다. 희망적인. 오늘 이 사연은요, 뭐 흡연이나 금연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말의 관계, 그리고 말의 경계, 관계 거리 같은 게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 사연을 딱 한 줄 댓글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숨죽여 살아갈 거라면 기왕이면 좋게 숨죽여 살아가자. 그렇지.